아베가 중도 사퇴를 한 지 며칠이 지났고 차기 임시 총리 자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아베 다음은 아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대가 거의 없는 선거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꼼수는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베의 퇴임 이후를 지켜줄 정권을 만들기 위해 아베와 아소다로는 오늘도 열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아베의 죗값은 크다, 결국 구속될 것이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카기 도시오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는 며칠 사저에 콕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를 불안하게 하는 줄줄이 터지고 있는 아베 죗값 기사들을 확인해봅니다. 주간문춘은 이 타이밍밖에 없었던가 라는 기사에서 아베는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리토모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 진작 중도 사퇴를 했어야 했다. 아베의 거짓말 때문에 재무국의 아카기 도시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의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 당시 아카기가 아베의 기자회견은 거짓말이다,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유서를 남겼을 때 아베는 숨어 다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베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생명이 잘못되었는데도 아베는 도망다니면서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사퇴에 대해 C19 사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아베는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단 한 번도 정직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도 않았다. 매사 도망만 치면서 책임 회피와 거짓말을 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작 사퇴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더 많은 범죄와 거짓말만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수차 아베의 범죄에 대해 지적하면서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미 국민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아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범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서 기소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베는 C19가 일본 전역에 전파되고 있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퇴임 이후의 안전을 생각하기 바빠서 전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에 이 트윗을 남긴 오자와 의원은 아베의 중도 사퇴 이후 29일에 다시 트위터에 아베는 7년 8개월 동안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국가 행정을 이용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벚꽃 보는 모임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동안 숨기고 변조하고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해왔다. 이제는 이런 권력의 사물화와 관련된 많은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진실 규명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퇴했으니 본격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본물 터진 것처럼 아베의 범죄는 쏟아질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잠시 틀어막을 수도 있고 충성된 부하들도 믿을 수가 있지만 퇴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치라는 사실은 정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차기 총리에 대한 꼼수를 믿고 끝까지 거짓말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퇴임 회견에서 권력을 사물화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다 라고 뻔뻔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를 지지했던 일본 국민들도 아베의 범죄 앞에서는 돌아설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의 많은 문제가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는 아베가 사퇴했으니 조만간 결정적인 범죄 증거들이 쏟아질 것이다. 아베가 권력을 개인 소유물처럼 이용했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아베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인 아오키 오사무는 일요일 아침 방송에서 아베의 죄는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많은 범죄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헌법을 경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도 큰 죄이고 그동안의 수많은 스캔들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공문서 변조까지 저질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첨 외교를 일관하면서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대미 외교를 했으며 러시아에게는 큰 소리만 치면서 결국 빈털터리 외교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오연설이나 배타주의가 넘쳐난 것은 아베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부추겼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또 일본의 대담 프로 방송에서 수많은 출연자들이 아베의 범죄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아오키 씨처럼 아베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위터에 아베 총리 수고했다. 내 동생도 같은 지병이기에 힘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베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아카기 도시오의 묘에 부부가 함께 참배를 하면 좋겠다. 모리토모 사학 스캔들에서 아베가 호언장담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아카기 씨는 분명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한 사람을 죽게 만든 죄는 아주 크다는 것이고 이제라도 사죄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토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의 죄를 열거하면서 도망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임의대로 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을 가기에서 통과시킨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 행사의 길을 연 범죄이다. 정부가 임의에 판단하면 국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은 인권침해이다.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판단하면 범죄 계획 단계라고 해서 공모 혐의로 처벌하게 한 법률도 위헌이다. 모리토모 학원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이라크 파견 시 해상자위대회 일보를 은폐한 것도 잘못이다. 아베와 관련된 문서를 정권 존립에 관련된다고 관료들이 증거 은멸한 것은 모두 아베의 책임이다. 그리고 모리토모 학원 범죄와 벚꽃 보는 모임의 서류 파기 등의 범죄는 아베가 사퇴한다고 해서 흐지부지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범죄 증거들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베는 이런 증거들을 묵살하고 자신을 지켜줄 총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베는 절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는 죽어도 안 된다 라고 노골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미 다 공개가 되었지만 아베와 아소다로는 의원들만의 총회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중복을 찜하려고 합니다. 차기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의원이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과 아소다로 부총리가 스가 요시히데를 밀기로 이미 계파 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아소다로와의 만남을 통해 총재선거에 출마하겠다, 지원을 부탁한다 라고 호소했지만 이번에는 승산이 없다, 한번 참고 다음 기회를 생각해라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1년짜리 임시 총리로 세워놓고 의회 해산과 총선을 통해 자민당의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71세 바지 사장을 얼굴 마담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베와 자민당을 밀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습지만 그냥 갈라파고스가 가라앉는 것을 자초하는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현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의 식용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몰래 추진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토양에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키우는 실증 실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증시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 담당자가 현지에서는 식용작물 요망이 있다며 흙을 덮지 않는 방식도 실험하고 흙을 덮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성이 작성한 올해 3월 27일 자마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옥수수, 오이, 양배추, 강낭콩류 등을 제염도에 직접 재배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런 사실은 오시마 게니치 일본 류코쿠대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환경성 문서에서 확인됐다. 제염토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거나 원예 작물이 아닌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환경성이 기존에 밝힌 실증시험 계획과는 다른 것이며 주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환경성은 방사성량이 1kg에 5,100크렐 이하인 제염토를 농지 위에 쌓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은 후 작물을 재배하는 제염토 재생 이용 실증시험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염된 흙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이 추진된 것에 관해 환경성 담당자는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에서 원전 사고 전에 재배하던 작물을 심고 싶다. 흙을 덮지 않아도 안전한지 알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실증시험에서 기존의 구상과 다른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험을 추진한 배경과 이를 공표하지 않고 몰래 추진했다는 점이다. 농작물에 대한 원전 사고의 여파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험은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러나 실험을 추진하는 동기가 흙을 덮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를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고 몰래 추진함으로써 실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오시마 교수는 실중 시험 방식은 환경성과 일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비공개로 논의하며 꽤 시간이 지난 후 결론의 일부만 공개된다며 당초 방침의 중대한 변화를 일부 참가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작물 재배가 주민의 요망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실험 계획 변경 경위도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안전을 선언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일본의 비영리단체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산나물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두릅류의 산나물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를 포함한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1. 코로나 신규 확진 1,606명 최다. 여행 가라더니 휴양지서 급증.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하루 동안 1,606명이 새로 보고됐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로써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다. 지난달 31일 1,580명이 최다였는데 7일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26명 많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6,61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7명 늘어나 1,055명이 됐다. 수도 도쿄도의 경우 7일 하루 동안 4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달 1일 세운 최다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국내 여행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보조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바닷물이 투명하고 리조트가 많아 휴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현에서는 7일 확진자 100명이 새로 파악돼 최다 기록을 세웠다.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 오사카부는 2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시가현도 확진자 31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밖에 아이치현 158명, 표고현 49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에서 신규 확진이 속출했다. 이번 주말 무렵부터 연휴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을 통해 감염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여유 병상이나 중증 환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조만간 병상 부족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곳에서 병상 사용률이 40%를 넘었다. 특히 오키나와는 85%를 기록해 위험한 상황이다. 나머지 4곳은 후쿠오카현 55%, 시가현 51%, 사이타마현 44%, 도쿄도 43%였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전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병상 부족 상황, 인구 10만 명당 요양자 수, 검사 양성 판정 비율,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 최근 일주일과 직전 일주일의 신규 확진자 비교, 감염 경로 미 확인, 확진자 비율 등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6가지 지표를 토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4가지로 감염 확산 상황을 구분한다. 분과회는 현재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1단계 또는 2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분과 회장인 오미 시게로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이사장은 오키나와는 2가지 지표가 4단계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 코로나 백신 서두르다, 중대 부작용 놓친다 우려.
일본의 면역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서두르다가는 부작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백신 개발, 확보에 혈안이 된 최근 세태의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면역학 회장을 지낸 미야사카 마사유키 오사카대 면역학 프론티어 연구센터 초빙 교수는 국내에서 신중하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간을 단축하면 중대한 부작용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된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야사카 교수는 선진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백신을 만들고 접종했더니 항체가 생겼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전자 백신 기술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만들어진 항체의 양이 충분한지 어떤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항체가 만들어져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됐을 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나쁜 항체를 생성할 우려도 있다며 나쁜 항체가 바이러스와 결부되면 전신 면역세포의 일종이 감염되는 항체 의존성 면역 증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사스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으며 미야사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라고 강조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그는 안전성이나 예방 효과는 대규모 접종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야사카 교수는 해외 임상시험에서 승인된 백신을 일본에서 신속히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관해